안녕하세요. 2021 1576 이지은입니다. 중2치기공학 중간고사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메타버스란 가상을 이야기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합성어로 가상과 현실이 융복화된 초월 세계를 의미합니다. 메타버스는 인공지능이나 증강현실, 3월 인터넷 등 첨단 통신 기술보다 더 진화한 개념으로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 문화, 여가생활 등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미래에도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메타버스 세계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뜻하는 단어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단어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예로는 UC 샌디에이고 대학교를 졸업한 로즈 데일이 미국 IT 벤처 기업 린든랩이 만든 세컨드 라이프가 작은 의미의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예시였다고 합니다. SF 소설 스노크래시의 영감을 받아 가상현실 플랫폼을 개발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세컨드 라이프는 이용자가 만든 상품들이 가상통화를 매개로 실제 유통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가상현실 내에서 아바타를 이용하는 문화, 여가 생활을 즐기는 것으로 메타버스의 전형적인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메타버스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메타버스는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 ASF에서 메타버스를 증권과 시뮬레이션, 그리고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4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증강현실은 현실 공간에 2D 또는 3D로 표현되는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을 의미하며 사람들에게서 적은 거부감으로 보다 높은 몰입감을 유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단말기의 카메라를 통해 현재는 전소된 남대문을 촬영하면 디지털로 구축된 남대문이 사용자의 단말기에 중첩되어 보이는 것이 증강현실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 로깅은 사물과 사람에 대한 일상적인 경험과 정보를 캡처하고 저장하고 묘사하는 기술입니다. 사용자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을 텍스트, 영상, 사운드 등으로 캡처하고 그 내용을 서버에 저장하여 정리하고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센서가 부착된 스포츠웨어를 네트워크 가능한 mp3 플레이어와 연동하여 사용함으로써 달린 거리, 소비 칼로리, 선곡 음악 등의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등의 행위가 라이프 로깅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울 세계, 즉 미러월드는 실제 세계를 가능한 한 사실적으로 있는 그대로 반영하되 정보적으로 확장된 가상 세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어스를 들 수 있습니다. 구글 어스는 세계 전역의 위성 사진을 모조리 수집하여 일정 주기로 사진을 업데이트하면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계속될수록 미러월드는 점점 현실 세계에 근접해 갈 것이며 이는 향후 가상현실의 커다란 몰입적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미러월드의 사용자는 가상세계를 열람함으로써 현실 세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가 있는데요.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대안적 세계를 디지털 데이터로 구축한 것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사용자들은 아바타를 통해 현실 세계의 경제적, 사회적인 활동과 유사한 활동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상세계가 바로 우리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형태의 메타버스로서 리니지와 같은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에서부터 아까 예시로 들었던 세컨드 라이프와 같은 생활형 가상세계에 이르기까지 3차원 컴퓨터 그래픽 환경에서 구현되는 커뮤니티를 송칭하는 개념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메타버스에 열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죠. 코로나 시대가 촉발시킨 연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를 통한 소통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의 취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의학적 한계뿐만 아니라 소통에 대한 절실함도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단절된 환경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연결이라는 본능이 거세졌으며 이로 인해 줌 회의가 성행하고 모든 기업이 대면 소통의 대체제를 고심하는 것만 보아도 온라인의 중요성이 그만큼 드러난 셈입니다. 이것이 코로나 세상의 연결의 가치만큼은 확실하게 입증해 준 것이죠. 새로운 연결에 뒷받침할 기술적 진보 또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 교수 앤드루 메가피와 에릭 브리올프스는 저서 머신 플랫폼 클라우드에서 DANCE 댄스가 기술 변혁을 이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 댄스는 데이터, 알고리즘, 네트워크, 클라우드, 그다음에 하드웨어를 뜻합니다. 이것들이 메타버스의 필수 구성 요소이자 모두 놀라운 수준의 혁신을 가속해온 분야입니다. 정보 기술의 혁신은 곧 연결이며 기술은 인간과 인간 등 물리적으로 떨어진 무언가를 잇는다는 관점에서 연결과 융합의 과정을 통해 진화해왔습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휴대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사물 인터넷이 상용화되는 등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은 더 편리하고 나은 소통을 향한 역사입니다. 메타버스는 여러 분야에서 상용화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원격 업무, 의료, 교육 등이 그것의 예시입니다. 최근 기업에서는 메타버스의 가상 사무실이 차세대 업무 환경으로 꼽히며 혼합 현실 기술을 이용한 원격 업무 협업이 실제 대면 환경을 능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산업적으로는 VR과 AR 기술에 집중이 예상되고 컨설팅 기업 TPWC는 2030년까지 VR과 AR 분야가 세계 경제에 약 1조 5천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보았으며 골드만삭스 역시 205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95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측하였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움직임은 전 세계 산업계에서 포착되고 있으며 의류 판매, 여행, 부동산 업계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가
디자이너가 외형과 디자인을 사전 리뷰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돈이 드는 시제품 제작 비용을 절감합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인 BMW나 제규어 랜드로버가 이미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육의 분야에서도 메타버스는 빼놓을 수 없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폐쇄되어 학생들이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제페토라는 플랫폼 내에 다양한 3D 맵 중 교실 맵은 가장 인기 있는 맵으로 자리매김하였다고 합니다. 앞서 교육 활용에 관련된 내용은 서울교육의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방안, 확장된 학습 공간으로서의 가능성과 한계의 개보경님의 논문에서 참고하였습니다. 이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교실 맵으로 등교하여 친구들을 만나고 소통을 지속해왔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졸업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학생들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마인크래프트나 제페토 같은 플랫폼에서 현실과 비슷하게 학교의 모양을 짓고 그곳에서 졸업식을 하고 꽃다발을 주고받으며 진행했으며 대학 신입생들 또한 메타버스 입학식에 참여하여 캠퍼스를 다니며 서로 간의 소통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10대들의 대안적인 활동과 소통 협업의 공간으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초, 중등 교육 영역에서 이에 관한 논의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적 맥락에서 최근 다양하고 활발하게 활용되는 메타버스를 대상으로 교육 매체로서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가치를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초, 중등 교육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확장된 학습 공간으로서 메타버스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였다고 합니다. 최근 1, 2년 사이 메타버스 관련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형 메타버스, 제페토 등 여러 가지 플랫폼이 교육 현장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메타버스 활용 수업 경험 분석을 통한 설문조사인 FGI를 실시한 결과 교사들은 메타버스를 학습자 흥미 향상과 학습자 중심의 수업으로 이끄는 맥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교사들은 학습의 흥미를 높여 다양한 핵심 역량을 신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메타버스가 주는 흥미 요소, 아바타로 대변되는 자신의 정체성과 다른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 등을 활용하여 학습의 능동적인 참여와 몰입을 높이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학교에서 하기 쉽지 않았던 교육 활동을 가상으로 제공하여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교사들은 메타버스가 가지고 있는 높은 자율성을 활용하여 다양한 소통과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수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다양한 공간과 객체를 창조할 수 있는 기술적 기능이 있어서 현실 세계 재현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유도합니다. 그러나 메타버스의 기능이 부족할 경우 다양한 에듀테크를 채택하여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특성을 이해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을 통해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까와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메타버스 활용 교육에 있어 높은 자율성으로 인한 어려움과 학습 방해 요소 또한 존재합니다. 가상세계는
현실 세계보다 더 많은 확장성과 가능성을 가지기 때문에 교사들은 메타버스를 충분히 이해하고 경험하며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흥미 요소에만 치중하여 의도한 학습에 참여하지 않거나 학습 경로를 이탈하여 수업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사이버 폭력과 같은 위험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 학생들의 시야로 메타버스 활용 학습 경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초중생들은 교사로부터 메타버스를 접했으나 고등학생들은 유튜브, TV 등을 통해 메타버스를 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교적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수업 또는 게임 목적으로 메타버스를 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일부 학생들은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와 같은 게임 기반 메타버스를 이미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메타버스의 활용 또는 조작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이러한 메타버스에 대한 소양은 메타버스 활용 교육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 활용에서 높은 자율성에 흥미를 보였기 때문에 이는 학생들에게 표현, 창작과 탐험의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다른 사용자들과의 상호작용과 협력 등을 반영한 수업 설계가 이루어질 경우 주도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거라 예측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초중생들은 교육이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고등학생들은 학습 효과를 낮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플랫폼을 선정할 때 학습자의 수준과 학습 활동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교사와 학생들의 시야에서 다양한 메타버스의 효과적인 점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확장시키려면 우리들이 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메타버스의 기술적 측면, 교수학습적 측면, 윤리적 측면, 정보보호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합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과제입니다. 메타버스의 플랫폼 기능과 플랫폼 간의 상호 운용성이 개선되어야 하며 여러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교육용 메타버스가 개발되어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보다 몰입적인 경험을 제공하려면 자연스러운 인터페이스 기반의 체험을 위한 플랫폼의 지원 기능 및 장비의 성능이 향상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특수기기 활용 시에는 기기 활용에서 오는 피로감과 어지럼증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수학습적 측면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수자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는 환경도 지원되어야 하며 설문 결과에서도 학생들은 스스로 구축하고 만들 수 있는 주도적인 활동에 가장 많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메타버스를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의 교육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학습 환경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 또한 메타버스 교육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가상세계는 현재 현실 세계의 일상만큼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내에서 윤리 에티켓 교육, 인격 교육
등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메타버스 내에 발생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교사들만의 모니터링, 운영 권한 부여 등 여러 가지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가상세계에서 더 큰 이슈가 될 수 있으며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안전하고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과 활성화를 충분히 해야 합니다. 현재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교육적으로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노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고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교육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니 다음 현재 우리들의 문화의 메타버스가 스며든 예시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메타버스를 활용한 캠페인 사례를 들어볼까 합니다. 바로 월드비전에서 만든 랜선 자립마을을 메타버스에서 세계관이나 스토리텔링하기 매우 좋은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이 랜선 자립마을은 여러 번 언급된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한 사례로 케냐의 자립마을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랜선 자립마을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환경을 간접적으로 엿볼 수 있으며 식수위생, 보건위생을 간접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샌드박스와 협업한 콘텐츠로 홍보 타깃인 학생들은 아프리카라는 지구 반대편 문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쉽고 재미있게 고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문화재청이 주최한 랜선 어린이 궁중문화축제 사례입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궁중문화축전 가을을 마인크래프트 행사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복궁을 마인크래프트로 재현하고 궁궐의 역사와 문화를 게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랜선 어린이 과거 시험을 미니게임으로 제작해 랜선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이로써 아이들은 조선시대 궁궐의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메타버스의 활용은 캠페인뿐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시장에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혹시 에스파라는 그룹을 아시나요? 에스파라는 그룹은 메타버스를 처음으로 활용한 아이돌 그룹인데요. 메타버스를 통해 멤버들의 또 다른 자아인 아바타 아이를 만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세계관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메타버스라는 장르를 판타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을 비대면 시대에 맞춰서 엔터테인먼트로 확대하고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를 타깃으로 보다 폭넓은 스토리텔링을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메타버스는 누구도 소외 없는 포용적 공간으로서 메타버스 활용을 지향하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가상세계는 사고와 활동의 범위를 자연스럽게 지역사회나 지구 전체로 확장시킵니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가본 적 없는 지구 반대편의 사회적 이슈나 환경 문제 등을 지구촌 모든 이들이 공통 관심사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상호 존중의 태도를 배울 수 있고
메타버스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경험과 몰입감은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태도와 가치를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메타버스가 모바일 혁명을 이끌 수 있을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새로운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개발될 것이며 그때마다 우리는 교육적 잠재성과 가치 위험 요인을 고민하고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길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하는 용기와 협력, 변화와 불안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중간고사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